여기 크리스마스 날 키스를 하고 싶다던 여성이 병원 건물 밖에서 처량하게 눈을 맞고 있습니다. 자칭 연애 고수라는데 최근에는 7살 연하랑 사귀다 헤어졌고 썸 타고 있는 돌싱 남자는 크리스마스의 논을 이 여성에게 바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건물 안에서는 두 남녀의 키갈이 시작되는데요. 앞에 커플과는 정반대로 둘은 모쏠입니다. 모쏠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키스, 이론만으로도 아주 잘 배운 듯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시즌1에서 가장 응원하고 좋아했던 겨울 정원에 관한 영상입니다. 정원이 신부가 안되고 장겨울과 커플이 될 거라는 영상을 팬심으로 계속해서 만들었었는데 시즌1 데미를 겨울 정원에 키스로 끝낼 줄이야. 모쏠의 연애 방식.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시즌1 때 키스를 하면서 끝이 나고 시즌2 때 안정원이 엄마에게 전화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로사는 아들 정원의 전화에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걸 감지하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뤄볼게요. 주말에 온다는 정원의 말에 눈치 빠른 로사는 100%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일요일에 출국하기로 했는데 일요일에 양평이 온다는 말은 신부가 안 되기로 한 게 빼박이었죠. 잠깐 타임라인을 보면 겨울 정원이 키스를 나눈 후에 음식을 같이 먹거나 영화를 보는 것 등등의 데이트 없이 그냥 집으로 와서 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 그리고 그렇게 침대에 누워 개구리 헤엄치면서 아이처럼 좋아했던 거야? 현란한 키스 실력을 보고 모쏠을 강하게 의심했지만 정원은 역시 모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숫자 433, 4분 33초는 존 케이지가 1952년 연주 시간 동안 아무런 연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음악입니다. 절대적인 무음은 없다는 발견이 만든 계기라는데요. 응답하라 1988에서 태기와 덕선의 커플 복선으로 433을 연출했었습니다. 그렇다면 433이 왜 커플 복선으로 쓰여지는 걸까요? 존 케이지가 연주를 하지 않은 것이 음악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인위적으로 악기를 써서 내는 연주만이 음악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도 소리는 나고 있다는 것, 즉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바로 사람의 감정이기에 사랑 또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3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소리, 연주하지 않아도 나는 소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성질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433 연출을 쓴 장면이 보였는데요. 대학 시절 익준이가 반지를 사러 갔었던 금은방 장면과 석경이가 추미나를 지하철에 내려줄 때 433이 보였습니다. 겨울 정원은 특이하게 엘리베이터를 탈 때와 수술실에서 433이 아닌 334로 숫자를 보여줬는데요. 숫자 배열이 다른 이유가 혹시 손 잡기 전에 키스부터 진도를 뺐던 이들의 데이트 스타일을 암시한 걸까요? 털털한 장겨울. 장겨울은 안정원을 처음 볼 때부터 좋아하게 됩니다. 장겨울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입술에 뭔가 묻은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다른 교수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빵을 먹다가 안정원이 등장하면서 태도가 확 바뀌는데요. 우선 입에 묻은 크림을 닦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공손해지는 장겨울의 두 손. 악수하며 용기 내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안정원이 다른 교수와 인사를 할 때는 목이 타는지 우유를 들이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정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때도 청남방을 입고 있던 정원이네요. 그 누구에게도 잘 보일 마음이 없었던, 아니 그럴 생각조차 들지 않았던 겨울에게 처음 보자마자 정원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더랬죠. 시즌2 첫 데이트 때 알이 크고 투박한 안경을 벗고 렌즈를 끼면서 예쁜 눈을 더 드러내고 묶은 머리도 풀어 예쁘게 드라이를 하고 나온 장겨울. 볼륨도 살고 따끈따끈 드라이가 잘 된 머리인데 하필 데이트 때 비가 오는 걸 속상해하는데 먼저 와서 기다리는 장겨울 뒤로 안정원은 두 팔 벌려 와락 포옹합니다. 마라톤과 서핑, 등산 등등 운동으로 다져진 크고 넓은 안정원의 품에 호흡 감싸진 겨울을 보며 꺄! 하고 소리를 질렀네요. 둘이 앉는 건데 왜 제가 좋아 날뛸까요? 시즌1 마지막 회에서의 키스 여운을 이렇게 또 연결시켜 주시다니 겨울정원 팬서비스에 열일해 주시는 작가님 감사합니다. 추미나 선생은 계절이 지나서야 하나씩 바뀌는 장겨울의 옷을 보고는 무척 놀랐었는데요. 이루어 짐작하여 옷이 별로 없었던 장겨울은 그 중에서도 마침 청남방이 있었나 봅니다. 아니면 정원에게 첫눈에 반한 후 같은 것으로 하나 장만했던 걸
걸까요? 겨울 정원 둘 다 커플 청남방을 입은 모습까지 커플 티는 입고 싶은데 비밀 연애이기 때문에 티는 안 내고 싶은 그런 걸까요? 근데 응급실 앞에서 백허그는 뭐 대놓고 티를 내겠다는 거 아닌가요? 전 응급실 앞에서 포옹하길래 공개 연애인 줄 알았잖아요. 자자, 비밀 연애라니까 다들 못 본 척 해주십시다. 겨울 정원 선. 영화나 드라마에서 캐릭터 간의 관계성을 나타날 때의 연출 기법으로 종종 선을 이용하는데요. 스리생 연출 감독님이 이를 활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보여졌던 겨울 정원의 관계선 부분을 나눠볼게요. 정원은 처음 만나 악수할 때부터 선을 넘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손은 선을 넘었지만 묵주는 선을 안 넘기는 게 보이시죠? 엘리베이터 탈 때도 몽쉘을 줄 때도 선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악수할 때는 먼저 손 내밀어주고 몽쉘도 챙겨주지만 항상 선을 넘지는 않았던 정원. 하지만 시즌 후반에는 묵주를 찾던 그 손으로 장겨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키스를 할 때는 선을 넘어가며 키스를 합니다. 시즌 1 때 문 뒤에 생기는 선과 오른쪽 하트 모양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제는 활짝 열린 문과 함께 하트 모양이 결합되어 나오죠. 겨울 정원 선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다른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익준과 로사의 도움, 그리고 안정원 철벽남 되다. 안정원에게 첫눈에 반한 겨울은 익준이로부터 정원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익준은 정원이 여자에 관심이 없고 여자 만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원이 신부되고 싶어해 라는 말에 겨울이는 성소수자예요? 라며 놀라는데 그 신부가 아닌데 깨알 유머였죠. 이때 장겨울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아직 가능성 있는 거잖아요. 라며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장겨울은 병원 동료들에게 안정원 교수와 밥 먹고 영화 봤다는 말을 듣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정원에게 식사를 하자고 청했지만 정원은 다 같이 식사해요 라고 답합니다. 이에 장겨울은 단둘이 이 옷 말고 사복 입고 라고 말했고 정원은 끝내 거절을 했었죠. 당시 장겨울은 정원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꼈었습니다. 후에 정원이 엄마 로사에게도 이런 말을 했었죠. 하지만 시즌2에서는 이 옷 말고 사복 입고를 실현하는데 그것도 겨울 정원의 트레이드 마크인 청청룩을 입고 밥을 먹었죠. 그리고 아무나 하고도 밥을 먹고 영화를 보던 정원은 이제 철벽을 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홈페이지 인물 소개에도 친화력이 좋은 성격으로 소개되어 있는 강소혜가 오늘 당직인데 커피 사달라는 말과 함께 안정원의 팔을 잡는데요. 안정원은 강소혜의 손을 살짝 밀어내고 커피는 이걸로 드세요 라고 합니다. 못 쏠 때와는 다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겐 완벽히 안정원식 철벽을 치네요. 결정적으로 안정원은 며칠 연속 당직이었던 장겨울과 오랜만에 시간이 맞아서 데이트를 하러 가야 했거든요. 정노사는 막내 아들 정원이 마저 신부가 되는 부분에 큰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겨울 정원이 같이 있던 모습을 보고는 신부가 아니라 내 아들로 살게 될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겨울에게 정원이 신부가 안 되게 붙잡아 달라는 부탁을 한 거였죠. 그래서 시즌2 때 정원이와 전화통화에서 직감적으로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걸 눈치채고 정원이에게 엄마가 좋아하는 좋은 소식 맞지? 라고 물어본 거였죠. 장겨울은 자신은 안정원 교수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정노사는 정원이 눈빛만 봐도 알겠다며 우리 애가 많이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힘든 부탁인 걸 알지만 로사의 간절한 바람과 겨울이가 정원을 좋아하는 마음이 통해서였을까요? 크리스마스 날 정원에게 하나님 말고 제 옆에 있어주세요 라고 말했던 장겨울. 정원은 지그시 바라보며 장겨울과 처음 만나 악수하는 날 결코 선을 넘지 않았던 그 손으로 장겨울의 머리를 쓰다듬고 선을 넘어가며 키스를 하게 된 거죠. 데이트 한 번 없었던 못솔들의 키스신이라 그랬는지 BGM 하나 없이도 몰입도가 최고였네요. 요즘 못솔 트렌드는 겨울 정원처럼 키스 먼저 하고 데이트하는 거라면서요. 안정원의 담배. 정원은 소아과 의사이면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가르쳐준 사람도 자신의 엄마 로사였죠. 하지만 이제는 금연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장겨울이 안정원 교수의 정보를 얻기 위해 봉쌤 살롱에 가입하던 날 카페에서 나왔던 노래 그녀를 가질 수 있다면 담배라도 끊겠어요 라는 노래가 나오기도 했고 안정원이 신부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생각이 많았을 때는 담배를 부러뜨리는 장면도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담배는 구구주 중에 안정원 캐릭터를 심도 있게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됐었는데요. 이 둘이 간 식당에 둘 사이 떡하니 붙여진 금연이라는 표시를 보면서 그녀 장겨울을 만나 담배를 끊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서윗한 정원. 안정원은 겨울과 식사할 때 수저 세팅을 하고 찌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물을 따르고 또 정수기에 가서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죠. 소아외과 교수라 특히나 아이들에게 원래 서유탄 모습은 잘 알고 있었지만 장겨울에게 서유탄 모습에서는 왜 제 잇몸이 말라갔던 거죠? 장겨울은 풀과 나무, 새들을 품는 정원 같은 안정원에게서 이 서유탐도 배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장겨울은 환자 보호자에게 필터링이 없는 정보 제공이었던 심폐소생술하면 살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을 함으로써 환자 보호자는 상실감에 털썩 주저앉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겨울이는 연우 엄마에게 선물을 받을 만큼 온기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정원의 상담 이후에는 매번 과일에 먹거리를 챙겨오던 연우 엄마의 부끄럽지 않은 손을 위해 혼자서도 케이크 다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장겨울. 근데 그 말은 배려의 말이 아니라 찐으로 느껴진 건 저뿐인가요? 먹개비 장겨울은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연애 꽁냥꽁냥 하는 모습 자주 보여주고 조만간 양평에 같이 인사하러 가는 모습도 보고 싶네요. 시즌2에 이들의 연애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즌1에서 익손간의 러브라인에 한창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던 치용의 캐릭터를 보면 방소혜님의 캐릭터가 어떻게 돌변할지 맘 놓고만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